이번 강의는 이미지의 배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텍스트 수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와 시스 파일 다운로드 경로는 설명에 달아두었습니다. 동영상 시작 전에 프로그램과 시스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해주세요. 바탕화면에 김프 프로그램 아이콘에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세요. 우선 이번 예제에서 사용할 도구를 미리 알아볼 건데요. 새 이미지를 만들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 이미지 클릭. 이미지 크기는 500, 50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지금 보시면 새 이미지 테두리에 보이는 점선은 작업 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가려두도록 할게요. 보기에 레이어 경계 보이기 체크 해제 하시면 사라집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 사용할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주로 사용할 기능은 이동 도구, 사각 선택 영역 도구, 허지 선택 영역 도구, 그리고 원래는 영역 채우기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라디언트, 마지막으로 텍스트 도구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기능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동 도구. 이동 도구는 레이어나 오브젝트들을 이동시킬 때 사용을 하는데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움직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 취소시킬게요. 취소는 컨트롤 Z입니다. 사각 선택 영역 도구는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이 됐죠? 한번 지워볼까요, 이거를? 저 2번 삭제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삭제가 안 되고 있죠. 이게 왜 안 되냐면은 김프 같은 경우는 레이어에 우클릭 해주시고 알파 채널을 추가를 해줘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를 해줬을 때 삭제가 됩니다. 이 포토샵하고 이게 좀 다른 기능 같아요. 이거는 아마 여기 사각 선택 영역 도구를 선택하나 뭐 타원을 선택하나 아니면 여기에 퍼지 선택 영역 도구를 선택하나 똑같을 거예요. 퍼지 선택 영역 도구는 색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영역을 선택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딱 클릭을 하면은 다 선택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 색상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다른 색상을 한번 채워볼게요. 영역 채우기에서 까만 색깔로 채워볼게요. 네, 이렇게 채워졌죠. 그리고 선택을 해제시키고요. 퍼지 선택 영역 도구를 다시 선택을 해서 여기 청록색 부분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짠! 자, 얘만 선택이 됐죠. 그리고 지워보겠습니다. 자, 청록색 부분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 취소시킬게요.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네요. 그라디언트 도구는 이렇게 영역 채우기 안에 있거든요. 그라디언트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라디언트를 주시려면은 정경색하고 배경색을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경색이 까만색, 배경색이 청록색으로 되는데 저는 좀 밝은 색깔로 해볼게요. 정경색만 밝은 색깔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노란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자, 바뀌어졌죠? 노란색, 청록색. 그리고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 선택 선택하고 눌러주면은 네,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됐습니다. 그라데이션 도구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글자는 텍스트 도구 클릭하시고 레이어에서
글자를 넣어주고 싶은 부분만큼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시고 텍스트를 써주세요. 그냥 텍스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영어로 썼네. 텍스트라고 써볼게요. 텍스트. 근데 지금 이 텍스트가 노란 색깔로 돼서 잘 안 보이잖아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 선택을 하고 이거를 좀 짙은 색깔로 바꿔볼게요. 짙은 색깔, 그냥 까만 색깔,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확인. 다 바뀌어졌죠? 그리고 이 폰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폰트는 이쪽에 우측 상단으로 가셔서 글꼴 클릭해주세요. 그걸 클릭하면 글꼴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글자로 바꿔주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노트산스 채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좀 고딕체로 바꿨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여기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줄여줄 수도 있고요. 늘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선택한 텍스트의 기준선 바꾸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줄여볼게요. 네,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얘가 지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기준선이. 네, 올라갔습니다. 네,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간인데요. 자간을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가 기준선이 너무 마이너스로 갔네요. 다시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네, 기준선 제대로 보관시켰고요. 자간을 늘려볼게요. 늘렸더니 이렇게 되네요.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자간은 여기서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자 옵션인데요. 이거를 이쪽을 클릭하면 굵게 자간을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제시키면 다시 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탈릭체 기울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밑줄, 네, 밑줄도 쳐줄 수 있고요. 이건 취소선, 네, 이렇게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스타일을 다 지우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먹였던 스타일의 뭐 색상이라든가 뭐 이런 옵션이라든가 한번 지워볼게요. 네, 제가 원래 썼던 그 노란색 텍스트로 돌아왔죠. 지금까지 강의에서 사용할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예제를 열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제 파일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에 파일 메뉴의 열기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O로 미리 다운로드한 실습 원본 이미지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이 실습 원본 이미지 파일은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벤트 이미지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 이미지의 글자를 변경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벤트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한 25%로 줄여줄게요. 이거는 지금 이 점선 같은 경우는 기능 익히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있으면 작업 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감춰놓도록 할게요. 보기에 레이어 경계 보이기를 체크 해제해 줍니다. 네, 없어졌죠? 보통 이미지에서 글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글자 위에 레이어 추가해주고 배경색으로 덮어주고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일단 그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레이어 추가해주고 사각 선택 영역들로 변경하려고 하는 글자 선택해 주시고요. 영역 채우기로 정경색을 스포이드 도구로 추출을 해서
채워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여기 경계가 지잖아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배경이 그라데이션 돼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뭐 나는 그라데이션 안 하려고 한다. 그냥 단색으로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일단 이 작업 한번 지워줄게요. 지우고 이 배경색을 아예 지워주고 새 레이어 추가해서 단색으로 이것과 비슷한 색상으로 채워주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기능도 배워볼 겸 이 그라데이션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배경을 지워주고 새 레이어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볼 건데요. 그라데이션 배경을 지우기 전에 정경색과 배경색을 미리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배경은 대각선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색은 원본 레이어 왼쪽 상단 색상으로 배경색은 오른쪽 하단 색상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정경색과 배경색을 설정하셨으면 원본 레이어의 그라데이션 배경을 지워보겠습니다. 원본 레이어를 우클릭해서 나온 부메뉴 중에 알파 채널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알파 채널을 추가하는 이유는 삭제한 배경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원본 레이어에 알파 채널을 추가하셨으면 원본 레이어 선택 상태에서 퍼지 선택 영역 도구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우클릭 하시고 배경 선택. 그런데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알파벳 부분에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걸 일일이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좀 축소해 주시고요. 축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돋보기 누르시면 축소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거를 지금 선택된 부분을 일단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빈 곳 퍼지 선택 영역 도구 선택하시고 빈 곳 이미지 바깥 부분에 빈 곳 클릭해 주시면 선택 해제됩니다. 이 부분은 퍼지 선택 영역 도구로 선택하기보다는 퍼지 선택 영역 도구와 함께 있는 색상으로 선택 영역 도구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Shift 키 누르면서 같이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 선택되셨으면 삭제해 볼게요. 딜리트. 지금 다 선택이 안 됐네요.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이제 깨끗하게 지워졌네요. 다음에는 원본 이미지 밑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라데이션 배경을 줄 건데요. 오른쪽 하단 레이어 탭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채우기는 트랜스퍼런시로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 이름은 배경 레이어로 하겠습니다. 확인. 배경 레이어는 배경이기 때문에 원본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택의 한 단계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배경 레이어가 아래로 이동했죠. 배경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채우기 도구를 클릭하면은 그라디언트 도구가 나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고 위에서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채워집니다. 이제 원본 레이어에 글자를 지어 볼 건데요. 사각 선택 영역 도구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R, 위쪽 글자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 글자 함께 선택하시려면 Shift 키 누르시고 드래그
네, 글자 한 개 선택되었지요. 이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레이에 보시면 지금 배경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근데 원본 레이어에 글자를 지우는 거잖아요. 원본 레이어 선택하시고 딜리트. 네, 글자 지워졌습니다. 이제 글자가 지워진 곳에 새로운 글자를 입력해 볼 건데요. 텍스트 도구 클릭하거나 단축키 T 눌러서 텍스트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고 입력해 줍니다. 저는 최대 세일 75%로 입력하겠습니다. 최대 세일 75%. 지금 글자 색이 잘 안 보이잖아요.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우선 단축키 Ctrl A 눌러서 글자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요 텍스트 영역 위에 위치한 텍스트 도구 옵션 중에서 오른쪽 하단 이 사각형을 클릭하면 색상 팔레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색상 바꿔줄 건데요. 스포이트 툴 클릭하시고 빨간 리본 색깔 추출할게요. 확인. 네, 글자 색깔 바뀌었죠. 글자 크기는 저는 좀 적당한데 살짝 바꿔볼게요. 글자 크기는 요 텍스트 도구 여기 이쪽 부분에서 바꿔줄게요. 저는 5픽셀 정도 더 늘려줄게요. 네. 그리고 폰트도 저는 뭐 괜찮긴 한데, 네. 요 밑에 노토산스 씬 콘덴스드 요 폰트로 살짝 바꿔볼게요. 다 얇아졌네요. 다시 노토산스 씬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주시고, 지금 저는 요 글자 자간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글자 자간은 마찬가지로 텍스트 도구 옵션에서 바꿔줍니다. 여기 이쪽에서 바꿔줄게요. 좀 늘려줄게요. 저는 한 25. 네, 더 늘려도 되겠네요. 28. 30.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 세일 75%니까 75는 좀 굵게 표현해 볼게요. 75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글자 옵션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굵게, 뭐 이탈릭, 밑줄, 취소선. 저는 굵게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하단 글자 입력도 같은 방법으로 해줄 건데요. 텍스트 도구 클릭하거나 단축키 T, 텍스트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고 입력해 줍니다. 저는 영문 대문자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Ctrl A에서 보시면 글자 색깔이 똑같이 또 안 보이죠. 왜냐면 배경색하고 전경색을 그라데이션 색상에 맞춰놔서 전경색 색상이 어두워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바꿔주겠습니다. 이거는 하얀 색깔로 바꿔줄게요. 확인.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데 페스타가 안 보이죠. 이거는 자간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네, 바꿔줬고요. 글자 밑에는 좀 굵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글자 옵션, 텍스트 도구 글자 옵션에서 굵게 굵게 바꿨더니 한 글자가 빠졌네요. 자간을 더 줄여볼게요. 네, 밑에 글자도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미지에서 그라디언트 배경 그대로 글자를 변경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글자 변경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활용해서 전혀 다른 컨셉의 이벤트 이미지로 바꾸는 예제를 들고 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강의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